여러분, 알칼리도라고 들어보셨나요?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건 물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뭐랄까 숨겨진 방패 같은 거랍니다. 오늘은 이 신기한 방패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볼 거예요. 자, 그럼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? 물은 도대체 어떻게 스스로의 pH 균형을 딱 지켜낼 수 있을까요? 하늘에서 산성비가 내려도 오염물질이 흘러들어도 말이죠.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맞습니다. 오늘 우리가 얘기할 알칼리도에 숨어 있어요. 네, 바로 그 정답이 알칼리도입니다. 이제부터 이 알칼리도라는 게 정확히 뭔지, 그리고 어떻게 물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는지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.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요. 알칼리도는 물이 산성물질에 얼마나 잘 버티는지를 보여주는 힘이에요. 자동차의 충격 흡수 장치, 그러니까 쇼크 업소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. 외부에서 충격이 와도 그걸 스무스하게 흡수해서 갑작스러운 pH 변화로부터 물속 생태계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죠. 자, 그럼 이 화학적인 방어 작용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 눈으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볼까요? 이 중화 과정은 하나의 곡선 그래프로 쫙 펼쳐서 보여드릴게요.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. 이게 알칼리도 적정 곡선이라는 건데요. 가로축은 우리가 일부러 넣어주는 산의 양이고 세로축이 바로 물의 pH 변화예요. 가만 보면 산을 넣을수록 pH가 떨어지긴 하는데 일정하게 쭉 떨어지는 게 아니죠. 그래프를 잘 보시면 평평한 구간이 2번, 그리고 훅 떨어지는 구간도 2번 있어요. 바로 이 구간들이 물의 방어막이 단계별로 차근차근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랍니다. 자, 저랑 같이 한 단계씩 따라가 보실까요? 자, 첫 번째 단계. 그래프에서 pH가 가장 높은 구간이죠. 여기서는 물속에서 가장 강력한 알칼리 성분, 바로 수산화물이 맨 먼저 출동해서 산을 막아냅니다. 우리 군대의 최정예 부대가 제일 먼저 나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최정예 부대, 즉 수산화물이 전부 중화되고 나면 이제 두 번째 방어선인 탄산염이 나설 차례입니다. 이 탄산염이 산과 싸우면서 pH가 잠시 안정적으로 유지되다가 이 방어선마저 뚫리는 순간 그래프가 뚝 떨어지는 첫 번째 변곡점이 나타나는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 방어선입니다. 이 구간이 제일 길죠. 여기서는 중탄산염이 산을 막아내는데요. 이 녀석이 물속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알칼리 성분이라서 가장 끈질기게 또 가장 오랫동안 버텨주는 겁니다. 그리고 이 마지막 방어선까지 모두 무너지면 두 번째 변곡점에 도달하면서 실험이 끝나게 되는 거죠. 자, 지금까지의 이론은 충분히 살펴본 것 같네요. 그럼 이제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는 이 알칼리도를 대체 어떻게 측정하는지 그 현장으로 한번 살짝 들어가 볼까요? 측정할 때는요, 크게 두 지점을 딱 체크합니다. 첫 번째는 페놀프탈레인 알칼리도라고 해서 pH 8.3 지점까지의 방어력을 재는 거예요. 이때 실험용의 색깔이 예쁜 분홍빛에서 투명하게 싹 변하거든요.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산을 계속 넣어서 pH 4.5 지점까지의 말하자면 총 방어력을 측정하는 게 바로 총 알칼리도입니다. 이 지점에 도달하면 용액이 녹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하면서 이제 방어막 다 뚫렸어요 하고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. 측정 과정 복잡하지 않아요. 딱 4단계입니다. 먼저 검사할 물을 준비하고요. 다음에 실험 장비를 세팅해요. 그리고 색깔 변화로 신호를 줄 지시약을 똑 떨어뜨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산 용액을 한 방울씩 조심조심 넣으면서 반응을 지켜보는 겁니다. 자, 이 그림을 보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. 보세요. 1번처럼 눈금 실린더로 물의 양을 정확하게 재고 2번처럼 플라스크에 옮겨 담죠. 3번에서 지시약을 넣어서 준비하고 마지막 4번. 저 길쭉한 기구가 뷰렛이라는 건데 저걸로 산 용액을 정말 정밀하게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리면서 색이 딱 변하는 그 마법 같은 순간을 잡아내는 거예요. 좋습니다. 실험실에서 얻은 값들을 이제 최종 결과, 그러니까 숫자로 바꿔야겠죠? 이 계산 과정도 한번 간단하게 짚어볼게요. 어렵지 않아요. 화면에 보이는 이 공식, 이걸로 알칼리도를 계산하는 건데요. 보기만 해도 머리 아프다고요? 에이, 걱정 마세요. 저 기후들이 각각 뭘 의미하는지만 알면 정말 별거 아니거든요. 제가 하나씩 다 풀어드릴게요. 자, 이 표를 보세요. 훨씬 간단하죠? 공식에 있던 A는요, 아까 그 첫 번째 색깔이 변할 때까지 들어간 산의 양이에요. 그리고 B는 실험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들어간 산의 총량이고요. N은 그냥 우리가 사용한 산의 농도니까 정해진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. 결국 뭐예요? 실험에서 나온 값들을 이 공식에 쏙쏙 집어넣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. 아,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더. 알칼리도 단위를 보면 항상 탄산칼슘으로써 라는 말이 붙어요. 이게 왜 그럴까요? 이건 마치 우리가 여러 나라의 돈 가치를 비교할 때 달러를 기준으로 삼는 것과 같아요. 물마다 완충 능력이 제각각이니까 탄산칼슘이라는 공통된 기준으로 환산해서 이 물의 방어력은 이 정도 수준입니다 하고 서로 비교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. 자, 지금까지 알칼리도가 뭔지 또 어떻게 재는지 알아봤습니다. 근데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? 이 숫자가 우리 실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
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알칼리도는 산성비 같은 오염물질로부터 우리 강과 하천을 지켜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고요. 물고기 같은 생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줘요.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정수 처리 과정에서도 아주 중요하답니다. 한마디로 건강한 물 환경을 지키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체크리스트인 셈이죠. 물의 자기방어 능력, 알칼리도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? 이처럼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마시고 쓰는 물 속에는요, 아직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과학의 비밀들이 가득 숨어 있습니다. 다음엔 또 어떤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게 될까요?